안녕하세요. 피부엄마 조은장입니다. 보통은 잡티랑 기미를 되게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얼굴에 생긴 거를 그거 기미죠. 그거 치료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다른 색소 질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각각에 맞는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기미는 어떤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좌우 대칭으로 얼룩덜룩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대나 넓으신 분들은 볼까지, 이마까지도 약간 퍼져 있는 경우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잡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티는 의학용어는 아닌데 잡티 중에 많으신 게 뭐 주근깨 같은 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뭔가 반점들이 얼굴에 찍혀 있다, 코나 양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근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한 20대 후반부터 뭐가 관자나 볼 쪽에 뭔가 동그랗게 하나씩 생겼어. 근데 그게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흑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흑자를 기미라고 오인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흑자랑 기미 치료는 치료 방향이 좀 다르고 일반적인 기미 치료로만 흑자를 치료했을 때는 반응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설명드려 볼까 해요. 기미랑 흑자랑 치료법이 다른가요? 네네네. 기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표피나 진피에 많이 깔려있는 상태고 이게 강하게 레이저로 뭔가를 떼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리바운드라고 해서 더 짙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색깔이 더 진해진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대부분 병원에서 저출력 에너지로 토닝 방식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코세컨드로 약간 작용하는 피코 레이저로 이용한 토닝 방식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피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회복시키는 치료인 바늘 고주파 시술까지 병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펌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레이저 토닝을 한다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하면 강하게 시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뭔가 강하게 기미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표피 손상이 있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약하게 조금씩 시술 횟수를 늘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시술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흑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한 토닝 방식으로 하기에는 흑자 자체가 병변이 두껍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코 레이저나 아니면 롱펄스 레이저, 어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강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요. 기미 치료는 장기간 걸리고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흑자면 확실히 치료가 되나요? 흑자인 경우에는 흑자만 전용으로 빼는 레이저도 약간 개발된 것처럼 한 번에 조금 치료를 하면 이후에 재발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레이저를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색소 착색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뭐 저만의 약간 노하우로 부작용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이런 차별점이 뭔가요? 일단 흑자 치료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흑자 전체를 조금 깨끗하게 한 번에 좀 제거하는 노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시술을 했을 때 레이저가 어느 정도 피부 표면 그 병변에 먹는 거를 경험적으로 조금 아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님들이 이후에 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색소 착색을 좀 예방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조차도 흑자 치료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흑자 치료 초반에는 저도 약간 실패한 경우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미가 많이 동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색소 착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흑자가 한두 개가 생겨 있는 게 아니라 다발성 흑자증이라고 해서 막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7, 8개 막 큰 것도 사이즈도 한 이만큼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이게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더 아래쪽에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위쪽에 있고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흑자 색도 균일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진짜 한 땀 한 땀 그쪽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생각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과를 봐드리고 재시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1회 시술로 거의 제거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6개월이나 아니면 몇 달 정도 있다가
제가 한번 경과를 보고 남아있는 거를 한 번 더 제거해드리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일회성으로 시술이 되긴 하는데 6개월 정도는 경과를 보고 이게 그래야지 어느 정도 치료의 코스를 다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흑자 혹시 이게 치료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방치해도 되는지 아무 때나 치료해도 되는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골든타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자기가 치료받고 싶어 할 때가 제일 골든타임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치료하고 나서 이게 저희가 후처리 같은 걸 해드리는데 그때 듀오덤 같은 걸 붙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착하는 거를 10일에서 2주 정도 약간 부착하라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저는 너무 흐린 흑자는 그렇게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흐린 흑자를 좀 제거하려다 보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좀 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붉음증이 좀 오래 가시는 분이 있어서 좀 진하고 또렷하고 그 다음에 일상 좀 티나는 흑자들 있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빼보고 흐린 흑자도 제거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오늘은 기미랑 많이 혼동하는 흑자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미 치료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치료가 정말 개인차가 심한 경우가 많지만 흑자는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흑자가 정말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500원짜리, 500원보다 더 크신 분들도 저한테 오셨는데 이거 떨어지니까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 있었어요. 근데 저도 흑자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고 쉽게 치료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처 병원 가셔서 감별 진단 해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